우선은 여기로 옵시다. 주소창에 이거 쳐주세요. 크롬 열어주시고요. 소문자 E, 대문자 F, 대문자 Y. 그냥 크롬 하나 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들어오죠? 들어오셨죠? 소문자 E, 대문자 F, 대문자 Y. 저랑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번 수업 페이지 주소예요. 요거 하나 외워 가셔야 돼요. 뭐 간단한 정보 같은 거 있고, 여기 보면 구름 에듀가 있어요. 딴 건 뭐 다 필요 없는데,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 보면요, C 언어 강의고요, 그리고 C++ 강의거든요.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이걸로 막 예습 이런 거 하는 건 별로 비추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했던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좀 조금 더 봐야겠는데 싶으면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추가 학습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리고 이 관련 링크는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안 올라가 있는 게 오일러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거 일부러 안 올려놨는데 좀 차차 여기 좀 링크 같은 거 늘려갈 거고요. 구글은 뭐 저랑 하셨던 분들은 사용하던 계정이 저랑 쓰던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분리용으로 마찬가지로 하나 만든 거고, GitHub는 이거는 이제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정도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직접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설명은 드릴 건데요. 집에 가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우선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REPL 같은 경우는 이건 온라인 툴이잖아요. 원래 C 언어 수업은 이걸로 했었죠. 그래서 create 해가지고 여기 C 골라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언어상 여기 C++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당장 실행할 게 필요해.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없어 하면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그냥 여기 그냥 실행기니까, 온라인 실행기니까 이거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주는 아닐 겁니다.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쓸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스는 이것 때문에 C, C++ 난이도 있는 문제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건 따로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모르겠다 하고서 뭐 프로그래머스 두수의 곱, C 언어, C++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그냥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받아쓰기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름 에듀 사이트고, 저도 좀 알지. 이거 아직도 좀 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인인 하면은 구글로 계속하기 있잖아요. 구글로 계속하기 해서 뭐 코스 3이던 코스 4던 안 한 게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을 건데요. 이게 너무 기초 같다 하면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C++ 수업에서는. 대신에 다른 거에다가 시간을 투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일러 프로젝트는 좀 찐 수학 문제예요. 여기 문제 목록 가시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365문항 정도가 있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네. 수학 문제들 푸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로, 손으로 말고, 펜노트로 말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로그인 해서 답안 제출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수학적인 내용을 깊게 공부해야 된다 하면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방금 가입하셨던 얘네들 설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이랑 제 목소리는 녹음 중이고요. 올라갈 거예요, 여기. 1차별로 정리해서 올라갈 겁니다. 내용이랑 유튜브 영상이랑 같이 해서 올라갈 건데요. 이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는 왜 이렇게 안 해주지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학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근데 안 하면 복습할 방법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무튼 올라갈 거고. 시언어 때와 마찬가지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 휴대폰을 본다던가 뒤에서 뭐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시끌끌이 그냥 제 체감 난이도로 말씀을 드리면 진입장벽으로만 봤을 때 파이썬이 한 1에서 2 정도, 자바가 한 6에서 7 정도, 그리고 C 언어가 15에서 16 정도면 C++은 20 이상이에요. 그냥 제 체감 난이도를 수치화 시켜봤을 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왜냐면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의 기초 개념들, 그러니까 알아야 이거 써,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탈락된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듣지 않고 또는 뭐 딴 생각을 하면서 듣고 이러면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계속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머릿속에서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은 이해하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저는. 이런 건가 싶은 그 수준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냥 넉넉히 듣고 있으면은 약간 안 하는 이만 못한,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나아.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웬만하면 생각하면서 또 그냥 앞에 좀 집중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자체는 여기 뭐 연습 문제 이런 건 되게 간간히 있을 거고요. 실습이라기보다는 이론에 가까울 거예요. 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하긴 하겠지만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생으로 뭐 이론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얘는 그 언어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그냥 수업 중에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말만 안 끊으면 돼요. 그냥 아무 때나 해주시고요. 뭐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 아니면 수업 시작 전에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학원 나올 때는 상관없어요. 수업 끝나고 학원에 안 계실 때 있잖아요. 저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6시까지. 근데 본인은 이제 집에 가서 뭐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좀 급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픈 채팅 1대1로 걸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누군지 밝혀주시고 어느 수업이 누구다 라고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은 좀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안 거쳐오면 저는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구글링 한번 필터링 거쳐서 또는 GPT도 괜찮아요. 구글 또는 GPT의 필터링을 거쳐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뭐지? 그걸 모르면 이제 상대방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어쩌라고 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 그래서 초반에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모르는 건 무엇인가. 이게 명확해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 그러면 선택지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GPT한테 물어봐야지. 또는 구글에 쳐봐야지. 또는 뭐 강사한테 물어봐야지. 또는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인 건데 강사 또는 친구한테 물어봐야지는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뭔가 C++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모른대. C 언어, C++ 출력 뭐 이런 거 모른대. 치면 나오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안 쳐보고 모르는 당사자인 내가 안 쳐보고 상대방이 이렇게 쳐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입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듣는다던가 하는 그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남한테 준 거거든요. 그거.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그냥. 성장이 더뎌요 이게 아니라 성장이 없어요. 왜냐면 공부한다는 이걸 막 뭐 개념을 판다 뭐 또는 뭐 외우기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접해본다거든요 사실. 이제 아까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 낯선 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C++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또 낯설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럼 안 낯설게 하려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려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렵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냅다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서 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 강사한테 물어봐야지 해서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많이 그때 대처하는 게 링크를 준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찾아서 링크를 준단 말이에요. 그건 반성하셔야 돼요. 찾았는데 안 나와요 또는 찾아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왜냐면 찾아봤다가 전제 조건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찾아봤어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여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읽었어 모르겠어 물어봐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질문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인의 생각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랑 고민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또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을까요? 이런 거.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또는 이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발전은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그냥 없어.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출력문 std cout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include iostream 있고 intmain 있고 std cout 있고 뭐 여기 hello 있는 거고 뭐 결과는 hello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return 0. 근데 이거 생긴 게 지금 C랑 비슷하죠. C 언어 기본 문법은 여기 뭐라고 써요? 이제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쓰고 점 헤더 파일까지 쓰고요. 맞죠? 그 다음에 intmain은 똑같네. intmain return은 똑같네. 이거는 어떻게 써요? 이거 출력문 같은데 C에서는 어떻게 써요? printf 쓰죠.
그러면은 이 std cout이라는 거는 C 언어에서의 printf랑 똑같은 거네. 맞죠? 그냥 표현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거 안 쓸 거예요. 안 써도 돼서.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C++이면 그래도 이런 걸 써줘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같이 안 쓴 사람도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C 언어에다가 OOP라는 걸 섞으면 C++이거든요. 그러니까 C++은 C 언어를 그대로 다 계승한 거예요. 여기다가 OOP는 이거 뭐예요? 아, 맞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객체, 오리엔티드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C는 뭐예요, 그러면? 객체 지향 아니고 뭐예요? 절차적 언어라고 해요, 보통.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 그냥 객체 개념이 섞여요. 객체 개념을 얹어 놓으면 C++이라서, 문법은 C++에서 C 언어 문법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좀 쓰기 편한 걸로 갈 겁니다, 저는. 아, 참. 그리고 여기 보면은 SW 익스퍼트 아카데미랑 백준도 있죠.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아까 봤던 프로그래머스 그 문제들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이거는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요건 지금 어디 뭐 메모장에 써놓으시던가 아니면 외워주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설치를 먼저 좀 하죠. 아, 참, 그래,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저는 앞으로 약 8일간 C++ 수업을 같이 하게 될 최우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질문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거 아마 C 언어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분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C 계열로 가면 C, C++, 또 자바, JSP, 스프링, 뭐 전자적인 프레임워크, 스프링 듀트 뭐 이런 거, 또는 파이썬, 머신러닝, 또는 뭐가 있을까? C#, 뭐 MySQL, 오라클, 기타 등등 뭐 어떤 기술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일로 오실 때는. 근데 수업 중에는 웬만하면 C++ 관련된 주제로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다른 거 물어보면 딴짓한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혼자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있다 싶은데 조력자가 필요해.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룰은 똑같아요. 여기 먼저 거쳐서 오시면 돼요. 뭐 프론트엔드도 상관없습니다.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뷰, 노드 뭐 이런 거. 근데 아쉽게도 포토샵 일러스트는 못해요. 포토일러는 뭐 제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할 거고, 이거 한번 눌러보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에디션. 커뮤니티? 여기 설치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라고 치면 나올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실행 환경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어요. 우리가 쓸 건 보라색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에요. 여기 코드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요거 보라 색깔 쓸 건데, 여기 커뮤니티 가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이거 지금 남겨드리는 이유는 지금 컴퓨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앉아 계신 컴퓨터에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윈도우 키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없다 하시면은 여기부터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세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상으로 한번 녹화를 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는 보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 셋업 이거 누르면은 그냥 인스톨러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지금 따라 하세요. 아니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있다면 이것만 켜놔도 돼요. 윈도우 키 누르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있죠? 이거 2022 말고 인스톨러 이거 하나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인스톨러를 킨 화면이에요. 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여기 강사 컴퓨터에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업데이트 하라 그러네.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러네.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하자. 업데이트를 할 건데 저는 이거 한번 제거하고 나서 처음부터 까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세팅을 중간에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얘가 좀 무거운 애라서 저는 우선 제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앉아 계신 데서는 업데이트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있다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를 생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건 저 제거하고 나서 같이 합시다. 제가 이거 되면 앞에 보라고 할 테니까 딴 거 하고 계세요.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 볼까요? 저는 그냥 제거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지금 없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있는 게 인스톨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톨러랑 2022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 가능이 아까 딴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 있고 엔터프라이즈 있고 프로페셔널 있잖아요. 커뮤니티 하시면 돼요.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프로페셔널 이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쓸 거는 그냥 아이디 그냥 실행 환경이라는 거고 학생 오픈소스 이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설치할 거예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되는데 업데이트도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은 되게 뭐 많이 뜨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NET 개발, 뭐 아주얼 개발, 또 뭐 파이썬, 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해요. 쉽게 말하면 보면은 데스크톱 개발, 모바일 개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11불을 사용한 모바일 개발 이런 거 있고 또는 밑으로 가보면 유니티 게임 개발 있죠. 또 여기도 있고 10불을 사용한 게임 개발. 이거는 유니티 게임 엔진이죠. 그죠? 언리얼 유니티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제작할 때 쓰는 그냥 엔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밑에도 뭐 있긴 한데요. 얘는 뭐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건 이거거든요. 스펠프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근데 이거랑 같이 선택을 한다 또는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된다 그러면은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딱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 표시 보이죠? 이거
딱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좀 이슈가 있었어요. 얘네끼리 충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어서 일단은 요거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뭐 에러 메시지도 약간 이상하게 나가지고 확인이 불가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먹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구성 요소 이거는 안 건드려도 되고요. 다른 팩 중에서 뭐 다운로드 더 받을래? 하는 건데 할 거 없어요. 필요 없고요. 설치 위치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언어 팩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어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국어로 할 거예요, 여기서도. 한국어로 할 건데, 추천은 영어. 제 추천은 영어. 같이 쓰셔도 되는데요. 그럼 좀 불편해서 이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국어로 하다가, 대충 뭐 UI 같은 거 적응되고, 뭐 단축키 같은 거 적응되고, 딱히 뭐 걸릴 거 없겠다 싶으면은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세팅을 영어로 돌릴 수가 있어요. 영어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집에서 쓰는 맥북에는 영어로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거 쓰긴 하는데 아무튼 영어로 된 환경을 좀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에러 메시지를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렇지만 한국어로 한다고 해서 막 뭐 크게 문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진짜 막 정보 꼬라지가 뭐 왜 이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좀 더 멀리 보자면 영어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그냥 추천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로 또는 또 한국어랑 또 여기 워크로드에서는 여기 데스크톱 개발 하고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요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좀 기다립시다 이거. 이렇게 떴죠 다? 이 상태죠. 업데이트는 웬만하면 최신 상황 유지하는 게 좋고 이거 뭐 하나 해야 되냐면 이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운로드 받은 거 이거 로그인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정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근데 여기 보면 GitHub으로 로그인 있거든요. 이거 해도 돼요. 아까 전에 GitHub 만들었으니까 또는 예전에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근데 아마 나도 이렇게 돼 있을걸? 주인 가입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요건 천천히 해주시고 이거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에 오면 정리할게요. 수업에 오면은 컴퓨터 켜고 윈도우 키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요. 이거 컴퓨터마다 좀 상이할 건데 코드 말고 인스톨러를 그냥 열어놓으시던가 아니면 그냥 2022를 열으세요.
이걸로 수업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이건 뭐 필요 없고, 크롬 하나 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이제 쳐서 수업 페이지 주소 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띄워놓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공부 시부터 50분 수업, 10시부터 50분, 11시부터 50분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저랑 했던 분은 아시다시피 공부 시 10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늦어도 됩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늦어도 됩니다 이거 말고 10분 동안 이전에 하는 걸 좀 복기를 해야 될 거예요. 특히나 더 공부 10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 50분은 엔간하면 지키려고 할 건데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좀 유동적이 될 겁니다. 대신에 쉬는 시간부터 그냥 10분 요건 지키려고 할 거니까 수업 내용이나 뭐 진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가될 수도 있고 뭐 늦게 가될 수도 있고 하는데 큰 틀은 이렇다는 거. 참,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이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를 거예요. 화면이 무시하셔도 돼요.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엔간하면 그냥 인스톨러를 띄워놓는 게 좋은 게, 여기서 뭐 수정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수정해가지고 여기서 언어팩 바꿀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패키지 같은 거 다른 거 할 수 있고, 언어팩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냥 수정이에요. 이건 업데이트 아니라. 왜냐면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 눌러도 똑같은 거 떠요. 이렇게 설치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그게 이제 개인 설정이 동기화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집에 가서 똑같이 내 걸로 로그인 했다 하면은 내가 해놓은 설정들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테마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시고, 글자 크기, 글꼴 뭐 이런 것도 그냥 냅두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세팅이었고요.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봅시다. 그럼 여기 뭐 언어들 쭉 있고, 여기 뭐 템플릿, 플랫폼 이런 거 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여기 빔 프로젝트, 콘솔 앱 말고 빔 프로젝트 하시면 돼요.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다음, 여기 빔 프로젝트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 프로젝트 4는 그냥 얘가 제공해주는 기본 뭐랄까, 그냥 규칙 순서상 얘가 해주는 거, 기본적으로 부여해주는 거. 그리고 요 위치는 여기서는 엔간하면 바꾸지 마세요. 집에서 쓸 때는, 혼자 개인적으로 쓸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들기 해보죠. 그럼 이게 최초 화면이 될 건데요. 다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가 있죠. 뭐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취향상 여기가 나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가운데서만으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소스 파일 있죠. 소스 파일 우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이거 클릭하세요. 소스 파일에 우클릭, 추가 새 항목. 그럼 여기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거 말고 여기 모든 템플릿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끔. 작은 창으로 뜨면은, 그러니까 이 창 말고 여기 모든 템플릿 표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불 파일이 있죠.
요거 하나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이름이 그냥 source.cpp로 돼 있단 말이에요. cpp면 C++예요 그냥. 그냥 추가해 봅시다. 추가하면 이렇게 나오죠. 소스 파일이 하나 생겼고, 글자 크기가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야. 얘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당기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 파일 눌러서 F2 맨 위에 F2 눌러서 이름 변경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뭐 main.cpp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별 모양이 있죠? 여기 이거 저장 안 했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은 컨트롤 S 하시면 돼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그냥 저장하세요. 컨트롤 S로. 그리고 여기다가 좀 꺼야 되겠는데? 너무 큰가? 그래. include cstdio int name 성경 int f hello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바 하나만 쳐도 얘는 파일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별표는 계속 뜰 거예요. 그냥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해서 얘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게 실행 버튼이고, 얘도 실행 버튼이에요. 여기 두 개. 디버그 쪽에 가면은 디버깅 시작이 있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걸 많이 할 겁니다.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여기 보면은 컨트롤 F5 있죠. 그러면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솔 창이 하나 뜨죠. 그죠?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빼먹으면 뭐라 할 거잖아요. 당장 뭐라 하잖아요. 안에 나오죠. 보이시죠? 세미콜론이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실행을 했다 하면 얘가 처음에 뭐라 하거든요. 이상한 거 있는데 왜 또 그냥 하려고 해? 하면서 뭐라 하거든요. 근데 나 이거 그냥 할래 하면은 실행은 되는데요.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에러 코드랑 같이 위치랑 같이 해서 이 프로젝트의 이 파일의 7번째 줄에 이게 필요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코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 클릭하면은 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탭에서 하나 열린 거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기 그냥 코드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 열릴 거예요. 빙에서 검색을 하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뭐 최적화 해놨겠지.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팅까지만 하면 될 거고, 따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냥 가야 되는 구간이 있을 건데요. 후자가 좀 더 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로그인이 내 걸로 안 돼 있다 하면은 이거 이제 좀 체크해 주시고 계정 설정 같은 거 해서 내 걸로 되어 있는지. 근데 아마 한번 해놓으면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C++ 수업이 여기서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우선 여기까지가 세팅.